지난 시간까지는 1장과 2장에 관련된 임용고사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3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공부했던 게 일단 베르누이 트라이얼에서 나온 것들이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음이항 분포가 메인이었고 곁가지로 초기하 분포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항 분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포화송 분포 했고 그 다음에 감마, 베타, 카이스퀘어 분포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다벨량 정규 분포, T 분포, F 분포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문제랑 같이 좀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리뷰. 자, 일단 베르누이 실행이라는 어떤 실험을 우리가 지칭하기로 했었습니다. 베르누이 실행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 아웃컴이 두 가지만 존재하고 성공 확률은 일정한 독립적인 n회의 시행, 그걸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은 늘 성공, 실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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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런 식으로 6번 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결과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자, 시행 횟수는 한 번,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P일 때 성공 횟수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모수는 성공 확률 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두면은 X가 베르누이 확률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산형 확률 변수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었죠? 자, 기억나나요? X는 0 또는 1을 취할 수 있고 0일 확률이 1 빼기 P고 1일 확률이 P인 식을 써주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으나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요 꼴이죠. 그다음에 자, 베르누이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어땠어요? 너무 쉽나요? P, 그다음에 P 곱하기 1-P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자, MGF까지 갑시다. MGF가 어떻게 생겼어요? MGF는 사실 이거는 외우기 쉽지 않아요. 자, 익스포넨셜의 tx의 평균인데 x가 0일 때는 2의 tx가 1이겠죠? 그게 확률이 1 빼기 p예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익스포넨셜의 tx승이 2의 t승이겠죠? 그 녀석의 확률이 p예요. 자, 그래서 MGF가 이렇게 써지겠고요. 그래서 보통의 수리통계 체계에서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가지고 베르누이 분포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항 분포를 정의합니다. 자,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가 n회이고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실험에서의 성공 횟수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모수는 시행 횟수 n. 자, n은 0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의 집합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성공 확률은 0과 1 사이의 음수고요. 그다음에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두면은 자, 얘는 표기법이 바이노미얼 n, p였고요. 그다음에 한 장 더 임포트하죠. 그다음에 자, PMF를 어떻게 썼었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계시죠? 자, 성공 확률 P짜리 사건이 X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 1 빼기 P짜리가 N 빼기 X번 일어났을 텐데 베르누이 실험이 N개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를 세면은 N choose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항 분포를
이항 분포에서 수학적으로 볼 때 요 n 컨비네이션 x가 종종 다루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자, x가 바이노미얼 n, p라고 하면은 대열 이그지스트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가 각각이 iid로 베르누의 확률 분포 p를 따르는데 걔네들이 x를 그냥 각각이 인디펜던트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썸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MGF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냐면요. 자, 익스포넨셜의 2의 t의 x승인데 사실 얘가 x는 지금 바이노미얼이고요. 인디펜던트 베르누의 랜덤 베리어블 n개의 썸으로 보면 얘네들이 어차피 익스포넨셜 썸은 다 곱하기로 갈라져지고 x1부터 xn까지는 다 독립이니까 익스펙테이션이 다 날아가고 다 익스펙테이션이 다 뭐라 그러냐 다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베르누의 확률 변수는 요 MGF를 따르니까 이항분포 MGF는 1 빼기 P 더하기 P의 2의 T승의 N승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적고 잠깐만 마지막으로 자, 이항분포의 평균과 이항분포의 베리언스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일단 물론 다들 기억은 하시고 있겠죠? 기억은 하시고 있겠고 이거를 이항분포의 PMF를 가지고 유도하는 게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이었고 조금 쉽게 가려면은 요 성질을 이용하면은 평균 P개짜리 N개 더해 있으니까 평균 NP고 그다음에 분산 P 곱하기 1 빼기 P개짜리가 인디펜던트하게 N개가 있으니까 독립변수의 그 베리언스는 다 갈라지니까 NP1 빼기 P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아니면은 요 MGF를 한 번 미분해서 0을 집어넣거나 두 번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퍼스트 모멘트랑 세컨드 모멘트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라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뒤에 베르누이 실험과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쭉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쭉쭉 등장하고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음이항분포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영어로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입니다. 혹시 아까 복습한 내용에서 질문하실 사항 있나요? 너무 쉽죠? 자, 아직까지 우리는 베르누이 실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나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가 이미 n회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성공 횟수가 몇 회인지를 좀 셌었죠. 자, 이항 분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일단 시행 횟수를 풀죠. 그다음에 성공 횟수를 정해놓고 성공 횟수를 달성할 때까지 몇 회나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지를 관심 있어 합니다. 자, 그래서 음이항 분포 리뷰. X. 자, 베르누이 실험에서 R번째 성공이 발생하기 전에 얻은
실패의 총 횟수. 얘를 보통 y로 둡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모수가, 자, 성공 확률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베르누이 실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딱 몇 번째 성공 지정을 해야 돼요. 성공 횟수가 R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Y의 PMF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경우의 수를 세고 암기할 필요 없이 경우의 수를 그냥 세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일단 총 R번의 성공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성공이고 여기 중간에는 실패가 y-r 빼기 1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공이,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실패가 y번 있어야 되고 성공이 r 빼기 1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오늘따라 되게 덥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 자, 일단 경우의 수가 y 더하기 r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려나요? 여기서 성공이랑 실패는 임의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공은 r번 했죠? p r번. 그 다음에 실패는 얼마나 했어요? y번 했죠? 1-p의 y. 그 다음에 요 확률 질량합서가 정의되는 도메인은 y는 음이 아닌 정수. 자, 음이항 분포는 이걸 같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R번째 성공이 발생하기 전에 얻은 실패의 총횟수, 실패 총횟수가 y예요. 그럼 y 더하기 r은 뭘까요? 자, R번째 시행이 성공인 베르누이 실험에서 총 시행 횟수겠죠? 자, 다음에 y는 보통 네그빈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 p 이렇게 씁니다. 표기법.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expectation이랑 variance인데 사실 수업 시간 때는 이거 expectation이랑 variance를 유도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아마 여기까지는 암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쓰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는 어때요? 성공. 자, y의 expectation이 가장 중요합니다. y expectation은 일단 성공 횟수 곱하기,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어차피 성공과 실패가 비율이 p고 1 빼기 p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비율은 p 대 1 빼기 p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 횟수가 r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시행 횟수는 대충 시행 횟수 곱하기 성공과 실패의 비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 팀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3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 각 시합에서 두 팀이 이길 확률은 각 2분의 1이고 각 시합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우승팀이 결정될 때까지의 시합 횟수의 기대값과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자, 우승팀이 결정된다는 거 뭐죠? 3번 먼저 이기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뭔가 요게 일단 시합 횟수라는 건 관심이 없고 뭔가 이런 확률 변수를 한번 컨시도 해보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각 시행은 2분의 1인데, 자, 3번 먼저 이길 때까지의 총 실패 횟수, 요 확률 변수를 한번 고려해보죠. 그러면은 이때 시합 횟수라는 건 시행의 총 횟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합 횟수의 기대값은 expectation of y 더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3 더하기 expectation of y는 3 곱하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해가지고 6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세 번 먼저 이기면은 경기를 최대 5번까지 하는 거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이 3부터 5까지인데 기대값이 6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어딘가 잘못했어요. 손으로 계산할 때는 뭔가 잘 됐는데 제가 지금 뭔가 더위를 먹었나. 요거를 잠깐만, 제가 시간을 끌기보다는 제가 수업 끝나고 한번 다시 생각해서 정리해 오겠습니다. 얘는 일단 보류.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동전 3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하자.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을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5번 성공할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동전 3개를 던지는 것 자체가 베르노이 실험의 1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8분의 1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성공 횟수가 5번인 음이양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5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 횟수라는 것은 x는 y 더하기 5라고 놓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문제를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되게 타당해 보이고 어차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0이겠죠. 여기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취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PMF로서 응당 만족해야 할 정의이죠. 그래서 이것도 1이 되고, 그다음 x가 13일 확률은 probability of 자, x y가 8이란 소리니까 자, 5번 성공할 때까지 8번 실패할 확률을 직접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음이양 분포의 PMF에 대입을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 디귿도 금방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엔 바로 정규 분포거든요. 지금 보니까 분명 범위에는 푸어성 분포도 있는데 지금까지 푸어성 분포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잠깐만 복습하고 갑시다. 푸어성 분포.
자, 일단 표기법은 x가 푸아송 람다고요. 다음에 푸아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직관적 의미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단위 시간 아니면 단위 질량 아니면 단위 뭐 부피 등, 자, 단위 구간에서 단위 영역에서 사건의 발생 횟수를 모델링하고 싶을 때 푸아송 분포가 좀 자연스럽죠. 자, 왜 자연스러웠냐면은 일단 쓰고 얘기하죠. 푸아송 분포의 푸아송 분포의 보통 단원을 보면은 이 푸아송 분포의 직관적인 정의부터 시작하지 않고 드립다 PMF부터 들이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푸아송 분포인 PMF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고요. 그다음에 분모에는 x 팩토리얼, 그다음에 e to d 마이너스 람다 승에 그다음에 람다 x승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게 죄송합니다. 자, e to the t라는 함수를 맥클로린 급수로 쫙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t 자리에 람다 대입한 거죠. 이제 썸을 1로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 e to the 람다를 캔슬 아웃 해야 되니까 e to the 마이너스 람다가 곱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혹시 확통 1 숙제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요거 어떻게 유도가 됐었죠? 뭔가 이항분포를 갖고 온 다음에 이항분포를 뭔가 극한으로 보냈었어요. 자, 어떤 가정하에서 이렇게 푸아송 분포를 유도했었냐면은 세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위 영역에 대해서 자, 단위 영역 전체에서 대충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횟수가 람다라고 할 때 어떻게 유도를 했었냐면은 몇 가지 공리를 집어넣어요. 자, 뭐냐면은 임의의 작은 영역에서의 사건의 기대 횟수는 이 길이에 비례한다. 이게 첫 번째 엑시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엑시엄이 여기서 일어날 사건 횟수랑 저기서 일어날 사건 횟수는 다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뭐라고요? 작은 공간에서 네. 그래서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체는 그 전체 구간에서의 발생 횟수를 뭐로 보는 거냐면은 n개의 구간으로 잘라요. n개의 구간으로 자른 다음에 그럼 각 구간에서의 성공 횟수는 바이노미얼 자 시행 횟수는 n번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각각을 하나의 베르누이 트라이얼로 보는 거였죠. 한 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로. 그래서 총 이 구간에서의 성공 횟수는 마치 바이노미얼 n번 n개의 구간에서 각각 실행을 하는 것은 n번이고 그 다음에 각 구간에서 성공 확률이 n분의 람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 n분의 람다라고 근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PMF를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px equals x를 그러면은 바이노미얼 PMF를 쫙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녀석에서 바이노미얼 PMF에 대해서 이 분할수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요 녀석이 나옵니다. n 컨비네이션 x n분의 람다 x승 1 빼기 n분의 람다의 n-x승일 때 요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요
후화성 분포의 PMF가 유도가 되는 게 숙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공부했던 분포가 또 정규 분포입니다. 그렇죠? 정규 분포의 PDF, 그다음에 MGF, 다별량 정규 분포의 MGF, PDF, 그다음에 다별량 정규 분포를 포함한 정규 분포의 성질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거를 다 쓰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만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입사 시험 지원자들의 필기 시험 점수, 면접 시험 점수는 각각이 독립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독립인 정규 분포는 뭐 나이스한 성질들이 아주 많았죠. 자, 두 독립인 정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네요.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additivity. 자, 정규 분포의 다른 성질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로 많이 커버가 되는데 이게 대학교에서 새로 배운 거죠. x가 노말 μ1, 시그마 1제곱이고 y가 노말 μ2, 시그마 2제곱이고 x랑 y랑 독립일 때 자, 독립이란 조건을 일단 뺍시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독립 봅시다. 자, C1x 더하기 C2y 분포 어떻게 돼요? 자, C1과 C2는 그냥 컨스턴트입니다. 상수. 자, 미는 그럴듯하죠?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 어떻게 돼요? 독립이라는 건 코베리언스가 빵이니까 썸해서 베리언스 구할 때 크로스 프로덕트가 날아가요. 그래서 각각의 베리언스만 남고 상수는 베리언스를 적용할 때 어떻게 돼요? 제곱으로 나오죠? C1 제곱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C2 제곱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성질에서 사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요 두 개는 평균이 더하기가 된다는 거는 굳이 x, y가 독립이지 않아도 성립하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독립성을 가지고 유도를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분사는 x랑 y의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만 해도 바로 나옵니다. 자, x, y가 독립이기 때문에 나오는 강력한 성질이 더해도 독립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해도 노말이라는 게 이 노말만의 인디펜던트 노말들만의 아주 강력한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그냥 t가 노말 81,6제곱 더하기 8제곱 4분의 6제곱 더하기 8제곱 이렇게 하면은 금방 풀려요. 2분의 x 4분의 6제곱 그 다음에 2분의 y 4분의 8제곱까지 더하면은 저기 아마 이게 5제곱으로 아주 아름답게 떨어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거 성질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다별량 정규 분포의 선형성. 자, 만약에 P차원 확률 벡터 X바라는 녀석이 다별량 정규 분포 모평균 벡터가 뮤고 그 다음에 공분상 행렬의 시그마라면
그다음에 A가 그냥 상수행렬이라고 하고 AX가 잘 정리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AX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사실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성질이죠. AX의 민이 늘 A 뮤가 된다는 거는 굳이 정규분포 아니라도 늘 성립하는 성질이고, 그다음에 AX의 공분상 행렬이 자 어째 생겼었죠? 네. 그쵸. 자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대로 곱해지고 지금 Y 멀티플리케이션이 트랜스포즈로 붙죠. 그다음에 정규분포의 좋은 점은 선형 변환을 해도 노말이라는 게 아주 좋은 점이었습니다. 네, 요거 AX의 민, AX의 베리언스가 이렇게 되는 거는 X가 어떤 분포를 따르건 상관없이 성립하는 성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모집단 A는 어떤 20세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남자의 키는 175, 표준 편차 5짜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 A에서 임의로 뽑은 남자의 키와 몸무게를 x, y라고 하자. y는 5분의 2x 더하기 a가 알파가 성립한다고 하자. 자, 근데 여기서 알파는 평균 0, 표준 편차 2루트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i는 x랑 알파는 독립이다. x가 노말 175, 5제곱이고요. 알파가 노말 0,2루트 3의 제곱이면 8이죠? 12인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y의 분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끼리의 알제브라까지 익숙해지면은 뭐 임고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자, 제가 막혔던 문제만 한번 다시 풀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복습은 잠깐만 챕터 4.1로 다시 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부터 실내 구간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뭐 뒤에 내용을 다시 일일이 다 복습하진 않겠지만 용어 정리는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우리는 지루하시면 조금 읽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전형적인 통계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x에 관심이 있으나 그것의 PDF나 PMF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어떤 소득의 분포에 관심이 있으나 소득의 PDF나 PMF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 아니면은 특정 물건을 팔 때의 디맨드 가격에 따른 수요 이런 거를 추정을 할 때 두 가지 문제의 형태로 풉니다. 일단 우리가 곡선의 형태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곡선의 형태가 조금 뭐 감마 분포, 정규 분포 아니면 뭐 기하 분포, 아무튼 분포까지는 대충 가정을 하지만 그 분포를 지배하는 모수를 모른다로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혀 모를 때는 보통 통계적으로는 non-parametric problem이라고 부르고요. 모수를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면 parametric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두 번째 상황이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잠깐만. 1학기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3000% 빠질 것 같아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모수적 문제는 또 비모수적 통계라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비모수 통계. 아마 학부 4학년 전공 쪽 과목일 겁니다. 근데 비모수적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함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가정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연속 함수의 패밀리 아니면은 어차피 PDF니까 양수고 서포트는 함수 값들은 전부 음이 아닌 수고 적분해서 1인 함수의 집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걔네들에 대해서 뭔가 내 현상을 근사하는 뭔가 함수를 찾아내는 거는 일단 함수의 클래스가 너무 넓습니다. 자, 근데 여긴 어때요? 노말 뮤, 시그마 제곱의 패밀리라고 하면은 그 함수의 패밀리는 뮤랑 시그마 제곱만 알면은 내가 커브 하나를 통째로 아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뮤랑 시그마 제곱만 어떻게든 잘 추정하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첫 번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적인 목적에서 두 번째를 먼저 다룹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자세히 좀 예를 들어서 나타내자면 이런 겁니다. 자, x가 지수분포를 따르는데 세타를 몰라요. 내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제품의 평균적인 고장 시간이나 불량률 같은 거를 추정하고 싶어서 제품을 한 1000개 생산해봤어요. 자, 그때 약간 물리적인, 여기서 지수분포라는 게 고장 시간에 대한 약간 근본 있는 어떤 확률 분포 중에 하나거든요. 고장 시간의 분포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쉽게 엑스포넨셜 세타를 따른다고 세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를 이항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집단의 인구는 알지만 그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일단 모른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가장 쉽게 추정하는 방법은 그 전체 인구 집단번의 확진자 수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P가 여기에는 용산구 있고 종로구, 중구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 이항 분포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모수 P, 여기에 P들이 각각 공간적으로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복잡한 모수들끼리 서로 관계가 있는 모델링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저런 파라메트의 모델링에 대해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이게 그냥 용어입니다. 모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보통 오메가라는 세트로 두고요. 그 다음에 모수가 하나로 고정됐을 때 이렇게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뮤가 3 시그마 제곱이 5인 정규분포를 상정을 하고 그 확률 변수가 이런 알려지지 않은 모수에서 나왔다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대해서는 이걸 보통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세타를 여기는 이렇게 리얼이죠. 그래서 세타가 리얼 안에 있을 때 확률 변수 x가 엑스포넨셜 세타를 따른다라고 일컫고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DF는 여기서 지금 PDF를 제가 세카 의존하는 식으로 써놨거든요. 자, 정규분포로 쓰자면은 fx 세미콜론 뮤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어떤 PDF든지 PDF를 결정하는 모수가 있고 그 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고정된 분포에서 지금 확률 변수가 샘플링이 됐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싶은 분포를 결정하는 이 스칼라들은 우리가 제가 동어 반복이라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정하고 싶은 이 대상을 이 PDF를 결정하는 이 스칼라 벡터들을 우리는 분포의 모수라고 부릅니다. 마이크 볼륨이 너무 작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A 같은 경우에 세타가 리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수 분포에서 저 미지의 세타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미안해요. 그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세타는 대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세타를 추정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정 과정에서 x가 따르는 미지의 분포, 그거는 우리가 표본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표기법. 자, 표본의 관찰 개체는 내가 x, 우리가 모르는 그 PDF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그다음에 보통은 독립적이라는 가정까지 하죠. 그래서 그 녀석들을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샘플링이 돼서 관찰하기 전에는 랜덤하게 바뀔 수 있으면은 n개의 표본을 x1부터 xn 그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어서 어떤 스칼라 값을 관찰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실현값이라고 하고, 보통은 넌 랜덤하다는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씁니다. 자, 그다음에 흔히 표본 x의 관찰 개체 x1부터 xn까지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를 하고요. 그다음 x랑은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자, 서로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independent, 그다음에 분포도 같다,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IID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 녀석이 PDFX로부터 추출됐다라는 말을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세타를 추정하고 싶을 때는 현상이 그렇건 그렇지 않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n개의 표본이 각각이 똑같은 PDF에서 독립적이고 같은 분포를 따르도록 추출하였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px1이 어떤 영역에 들어갔을 확률은 늘, 만약에 x가 pdf x, fx 세미콜론 세타를 따른다면은 여기 참자가 x1이건 x2건 x3건 xn이건 x1이 a, x 뭐시기가 a에 들어갈 확률은 그 녀석을 제너레이트한 pdf x에 대해서 p 오브 x in a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약간 지루하죠? 자, 조금만 참아주세요. 거의 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 겁니다. 자, 용어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n개의 확률 변수가 그 복원 추출 현상처럼 각각의 관찰이 독립적이고 같은 분포를 따른다면, 이런 랜덤 베리어블들은 우리가 보통 그냥 확 줄여서 랜덤 샘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가 랜덤 샘플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IID 조건을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티피컬한 이그젬플이 우리가 추정과 추론의 문제에서 보통 가장 관심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추정과 추론의 대표적인 예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모평균의 추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뮤가 관심 있는 모수라고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얘를 어떻게 추정해요? 랜덤 샘플 n개 뽑아서 sum n분의 i1부터 n까지 xi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요거는 x가 아직 추출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우리는 표본을 이렇게 가공하겠다 하고서 룰을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룰은 우리가 뽑는 n개의 랜덤 표본의 함수로 볼 수 있죠. 자, 물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게 표본 평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상점이 좀 많은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면은 좌우 몇 퍼센트 떼버리고 그 절단 평균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어떤 샘플이 들어오면 샘플을 이렇게 가공하겠다라는 규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 샘플을 뭔가 아무튼 오메가 세타라는 어떤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랜덤 샘플을 가공한 녀석 있죠? 표본 n개를 받아서 무언가 아웃풋, 요 대응 규칙 t 자체, 요 t를 우리는 보통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추정량은 누구나 아무거나 제한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이 집단은 좀 이상점이 많아. 그러면 트림드 민으로 이 모평균을 추정하겠다고 제한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생뚱맞게 나는 데이터가 뭐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 세타의 추정량을 34라고 딱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추정량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추정량으로서 지켜야 하는 미덕이 뭘까? 미덕 중에 하나가 이제 비편향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 t라는 통계량 죄송합니다. t라는 추정량이 어디 보자. 확률 변수죠? 그러니까 expectation 같은 거 고려할 수 있죠? expectation 취했을 때 관심모수 세타가 다시 되면, 자, 그다음에 모수는 뭐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모수가 뭐가 될지 모르는지 간에 아무튼 트루고수가 뭐가 됐건 그 임의의 세타가 true라고 생각했을 때 이 t라는 추정량이 expectation을 취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e of 인테그럴 t of x1부터 xn까지를, 자, 분명 x1부터 xn까지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expectation은 x1부터 xn까지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true가 세타라고 가정할 때의 expectation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쫙 계산했을 때 이제 세타가 다시 나오면 이 규칙 자체를 우리는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요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비편향 추정량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편향 추정량, 우리가 1학기 때 유도했던 것 있습니다. 자, 왜 표본 분산에서 분모를 n-1로 했었죠? 자, 분모 n짜리도 있잖아요. 얘 두 개 중에서 모분산의 비편향 추정량은 누굽니까? 위에 거죠. 네. 자, 그래서 n-1을 분모를 하는 이유는 둘 다 분명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뭐 둘이 그냥 대충 이렇게 비율이 다 1로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n이 적당히 적은 스몰 n에 대해서는 얘가 조금이라도 하나 더 좋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보통 쟤를 표본 분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학기 때 뭐 있었냐면은 저 세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 중에 최대 가능도 추정법만 열심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소개하는 게 이제 이번 2학기 때 목표일 것 같습니다. 자, 저 이제 실내 구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괜찮아요? 질문? 없어요? 자, 1학기 때 여기까지 하고 추정법 중에 하나로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관련된 이론은 6장에서 2학기 때 다루기를 했고, 일단은 어떤 자료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때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손으로 열심히 계산하는 거를 좀 연습하셨었습니다.
4.2 신뢰 구간입니다. 이 단원의 대단원명이 뭐였냐면요, 기초 통계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1학기 때 그 최대 가능도 추정으로 조금 얘기했던 게 세타를 어떻게 잘 추정할 것인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추론의 관심사가 내가 추정을 했으면은 내 추정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신뢰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세타가 0이야 아니야 yes or no를 결정해줘 하고 뭔가 좀 결정이 필요할 때 쓰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 요 세 개가 조금 메인 머티리얼이고요. 요 메인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니지, 신뢰 구간. 자, 일단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너무 좀 많은 노테이션을 도입을 했었어요. 강의 노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제에서 끼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mu r unknown,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known.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는 known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랜덤 표본 n개를 노말 뮤, 시그마 제로 제곱에서 뽑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뮤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대상 모수 뮤를 그냥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노테이션을 여기 밑에랑 맞추기 위해서요. 자, 요거 가지고 세타의 신뢰 구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죠? 자, consider let, 자, 일단 x1부터 xn까지를 일단 모아요. 그냥 논의의 편함을 위해서 n개의 샘플을 확률 벡터로 모아요. 그 다음에 let lx는 x, 자, 그다음에 하나 더 x반은 n분의 썸을 r부터 n까지 xi,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시다. 자, x 언더바 x 볼트체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x 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x 언더바를 x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라고 쓰죠. 자, 여기 확대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자, probability of lx mu ux. 자, true 모평균 세타가 lx랑 ux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입니까? 자, 물론 정확하게 95%는 아니지만 대충 0.9 정도 나오죠? 자, 요 개념을 일반화시킨 게 이제 왼쪽에 데피니션 4.2.1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i는 1부터 n까지 각각이
모수가 세타인 PDF에서 독립적이고 분포가 같도록 추출이 됐다고 치자. 그 다음에 n개의 랜덤 표본을 모아서 그냥 우리가 쓰기 편하려고 볼드 X로 쓰자. 그러면 자, 기분 어떤 0과 알파에 대해서 0과 1 사이 알파에 대해서 자, 지금 우리의 예제에서는 지금 알파가 0.05인 겁니다. 자,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열린 구간을 고려할 건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열린 구간이냐면은 자, 세타가 L과 U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알파가 되게 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이 있겠죠? 오른쪽에서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고요. 그 녀석을 우리는 세타를 위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밸류 0.95는 신뢰 계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인터벌의 컨피던스 레벨은 보통 한국어로는 신뢰 수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95%는 신뢰 계수 또는 신뢰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L, U 인터벌에 대해서요. 이 정의 자체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거의 없죠. 이 단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예제들에서 사람들이 보통 쓰는 신뢰 구간들을 유도하는 게 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음에 고등학교 때 나왔던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반복할게요. 자, X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랜덤 샘플. 자, 근데 n개를 스몰 x1부터 스몰 xn까지 관찰을 해서 그 녀석을 볼드 스몰 x로 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관측치를 이용하면 이제 이 라지 L과 라지 U의 리얼라이제이션 실현값이 나오겠고 그 실현값으로 세타의 신뢰 구간 하나가 쫙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교과서에 이 해석이 있는 거 항상 보신 적 있나요? 그 보통 확통 교과서나 아니면 수학의 확통이 있던 시절에 그 교과서를 보시면은 그 본문에 들어가건 본문 옆에 노트로 있건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신뢰 구간의 의미는 L, U가 세타를 포함할 확률이 1, 알파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왜? L이랑 U라는 거는 하나의 실현값이고 걔는 넌 랜덤이니까 하나의 신뢰 구간에는 세타가 있던지 없던지 바이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하느냐, 내가 샘플링을 랜덤 표본을 여러 번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되게 여러 개 만들면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들었으면 그것들 중에 대략 95개 정도의 신뢰 구간은 트루 세타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었죠. 자, 일반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1절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냥 세타의 추정량인 세타 햇이었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모평균의 추정량으로서 표본평균, 요 표본평균 요거 딱 하나, 얘는 그냥 점 추정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었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x바 뿔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라는 녀석은 그냥 x바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x바 자체에는 얘를 얼마나 못 믿는다라는 건 반영이 안 돼 있죠. 근데 신뢰 구간이라는 거에는 이 구간의 형태로 나의
추정이 이만큼 불확실하다. 이거를 정보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신뢰 구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걸 뜻합니다. 뜻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상식적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요 문제에서 자, 신뢰 구간을 꼭 이렇게만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 조금 더 빼고 여기 조금 덜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해서도 뭐 95% 맞출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추정량이 여러 가지인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이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자,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신뢰 구간이 좋은 신뢰 구간일까요? 내가 데이터를 더 모을 수 없어. 이 1000명을 가지고 0원까지 끌어모아야 돼. 그러면 기왕 신뢰 구간 만드는 거 짧은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신뢰 수준이 95%로 아니면 90%로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면은 신뢰 구간이 좁다는 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는 말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진짜로 계산할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컨피던스 인터벌의 길이는 물론 컨피던스 인터벌의 양끝점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길이의 기대값을 생각할 수 있죠. 그 길이의 기대값이 우리는 보통 이 신뢰 구간의 효율성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ux 언더바 빼기 lx 언더바 요 녀석 expectation 요 녀석을 지금 보통 효율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L과 U를 디터민하는 규칙은 매우 많을 텐데,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이 있을 때, 자, 어떤 규칙의 그 length랑 expected length랑 다른 규칙의 expected length랑 비교해봤을 때 모수가 뭐든지 간에 첫 번째 규칙의 expected length가 더 좁으면은 저는 요거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신뢰 구간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규칙들 중에서 요 규칙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통 more efficient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뭐 유도가 어렵진 않을 텐데 잠깐 얘기하면은 x바 있고 이렇게 분산이 있을 때 양 끝점을 주는 방법이 좌우로 똑같이 이만큼 뺐다 더했다 하는 게 구간을 가장 아마 좁게 하는 방법일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이 10분 남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계속 이그젬플 자, 베르누이 분포 성공률 이그젬플 차이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또 이그젬플 뭐 특정 조건 하에서의 이그젬플 하면은 이제 이 단원이 끝납니다. 오늘 요거 하나 다루면은 한두 개 정도 다루면 수업 끝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그젬플 4.2.1 자, x1부터 xn까지를 노말 뮤 컴마 시그마 제곱해서 뽑았는데, 자, 여기서는 뮤랑 시그마가 모두 언노운입니다. 자, 이 경우에 오타 났네요. 컨스트럭트 어떤 주어진 수준 뭐 0.05에 대해서 자, 신뢰 수준
95%의 신뢰 구간 하나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게 이번 예제입니다. 자, 뮤랑 시그마 제곱이 언노운인 게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데이터의 형태죠. 그리고 물론 자료들이 노말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 매우 강한 가정입니다. 매우 강한 가정인데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노말이 있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다루기 쉬우니까 여기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노말인 거를 믿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다음에 등장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건 알아요. 정규 분포로 뽑았어. 노말로. 그러면은 뮤랑 시그마가 모두 언노운이면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자,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x바랑 s 제곱이라고 하면은 띠어렘 3.6.1이 뭐냐면은 스튜던트 정리입니다. 자, 스튜던트 정리에 의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은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표본 표준편수 s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이 이제 t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은 스튜던트 정리의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유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팩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 분포의 정의가 뭐였죠? 자, t 분포의 정의는 저기 뭐야? 자, 일단 모수가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몇 자리 t 분포? 자유도가 3짜리, 자유도가 4짜리, 5짜리 t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도가 n 잠깐만요. 자유도 r짜리 t 분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t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t라고 하면은 t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 분모에는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는 확률 변수 g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자유도 r짜리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확률 변수 w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g가 스탠다드 노멀, 두 번째 w가 카이스퀘어 r, 세 번째 g랑 w랑 독립. 까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자유도 r짜리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정의가 뭐 하니? 물론 감마 분포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자유도 r짜리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IID R개를 제곱해서 더하는 걸로도 정의가 됐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노멀 제로 원 카이스퀘어 독립. 그다음에 이렇게 꼴로 생기면 얘를 t 분포로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얘가 왜 t 분포를 따르는지 어떻게 유도했었냐면요. 여기에 시그마를 살짝 집어넣어요. 그래서 x바 바이 마이너스 뮤분의 시그마 루트 n 요거를 큰 문자로 하고 그다음에 루트 s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하면은 지금 분자 분모가 딱 이거랑 맞아 떨어지죠? 네. 자, 그래서 스튜던트 정리에서 유도했던 게 이거죠. 일단은 요 녀석의 스탠다드 노멀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미안해. 하나만 더 할게. 잠깐만. 여기다가 n 빼기 1을 곱하고 n 빼기 1을 나눠요.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요 덩어리가 뭔고 하니
S제곱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분모가 n 빼기 1이죠? 그래서 이게 캔슬돼. 그러면은 편차 제곱들의 썸만 돼요. 그다음에 그 녀석이 카이 스퀘어 n이 아니고 거기 있는 표본 평균 텀 때문에 카이 스퀘어 n 빼기 1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였죠. x 바랑 s 제곱이랑 독립이라는 게 꽤 길었어요. 왜냐면은 자,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t 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t 분포를 어떻게든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뭐 혼돈시키려는 건 아니고 이런 노테이션을 씁시다. 자, 자유도 n 빼기 1짜리 t 분포에서 언제나 그 정규 분포에서도 95% 그 신뢰 구간 계산하려고 1.96을 딱 지정한 게 1.96이 되면 이제 양쪽 꼬리의 확률이 0.025씩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쪽 2분의 알파, 여기 꼬리가 2분의 알파가 되도록, 여기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도록 그 하는 그 지점을 t 2분의 알파 콤마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오른쪽 꼬리가 2분의 알파인 요 숫자를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디벨롭은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t 분포는 어디 보자. 어차피 t 분포는 0에서 대칭이거든요. 이 정의만 봐도 대칭이죠. 여기 있는 양수, 여기는 스탠다드 노멀. PDF가 있는 원래 0에서 딱 대칭 녀석이니까. 자, 그래서 t가 이쪽에 양쪽에서 있을 확률이 이제 0.95고요. t를 이제 루트 m x 빼기 x 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m분의 시그마로 쓰고, 뭐 양변에 루트 m분의 표본 표준 편차 넘기고 이제 양변에서 x 바를 더하면 뮤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 자, 표본 평균에서 똑같이 루트 m분의 표본 표준 편차를 더하거나 빼는데 뭐만 바뀌어요? 1.96을 결정하는 그 녀석을 스탠다드 노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유도 n 빼기 1짜리 t 분포에서 갖고 와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뮤의 신뢰 구간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수능 문제를 봐도 모표준 편차가 몇으로 알려진 정규분포의 신뢰 구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못했던 이유가 이 스튜던트 정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노멀 가정하에서 이런 이그젝트한 T분포를 이용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이그젝트한 거고요. 노멀 가정을 포기하려면은 이제 이그젝트한 신뢰 구간을 만들지 못하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인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근사 신뢰 구간 조금 하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수연해 봅시다.